자, 여러분, 일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소진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일을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어가는, 이른바 성장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나요?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장하는 사람은요, 셀프 피드백을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하면, 시도하면 그것이 제대로 된 건가? 아니면 또 새롭게 뭔가를 해봐야 되는 건가? 나의 행동에 있어서 조정할 것은 혹시 있는가를 잘 돌아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내가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드러커는요,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역사상 알려진 학습을 위한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은 뭐다? 피드백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정말 맞는 말이에요. 이 피드백. 피드백이 그럼 뭘까요? 피드백은요, 일단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일종의 do앤 don't에 대한 지식을 쌓는 것이 피드백이죠. 그리고 피드백은요, 내가 처음에 계획했을 때 의도한 것과 실제 결과를 비교해서 더 잘할 방법을 찾아가는 것도 바로 피드백에 해당합니다. 그 피드백을 잘해 간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사실상 나의 지적인 오만을 극복하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돌아보기를 반복하는 것도 피드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실행했는데 돌아보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난 돌아보지 않아도 돼. 리뷰가 필요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지적 오만이죠. 피드백을 잘하면 궁극적으로 돌아보았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나는 실력이 올라가요. 실력이 올라간다는 건요,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do앤 don't에 대한 패턴, 지식이 쌓이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현재 자신의 일에서 10만 개 정도의 do앤 don't를 알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는 내 일의 전문가인가요? 그렇다면 나는 내 일에 있어서 do앤 don't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다시 말해서 나는 나의 일에 있어서 피드백을 통해 성찰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네. 저 역시 저에게 스스로 던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 피드백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있으면 좋잖아요.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 바로 이것은 그 방법론에 해당합니다. AAR이라는 방법론인데요. 이 AAR이라는 프레임은요, 어디에서 유래되었냐 하면 세상에서 가장 생산적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어딜까요? 네, 바로 미 육군입니다. 이 US 아미에서 썼던 방식이죠. 이 모의 전투 같은 거를 하게 되잖아요. 군대에서는. 그러면 이제 모의 전투를 하게 되면요, 장교가 이제 부하 직원들과 함께 이제 전투가 끝나면, 실험이 끝나면 모여요.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얻고자 했던 게 뭐였지? 그러면 이제 팀원들이 얘기하는 거죠. 아, 이런 게 우리의 목표였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교가 또 다시 질문합니다. 맞아, 맞아. 그게 우리가 얻고자 했던 목표였어. 그러면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얻은 건 뭐야? 실제로 어떤 게 일어났지? 실제로 발생한 건 뭐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팀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 맞아요. 이런 게 우리가 결과적으로 얻은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아, 맞아, 맞아. 우리가 그런 거를 얻었지. 그러면 장교 또 질문해요. 그러면 얻고자 했던 건 이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걸 얻었잖아. 이런 차이가 발생한 것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진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묻습니다. 그럼 막 토의가 일어나겠죠. 제 생각에는 이런 게 원인인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일종의 원인 분석이 막 되면서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면 장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지.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게 원인이었던 것 같아. 다음번에 우리가 이 전투 모의를 또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을 반드시 해야 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될까? 일종의 어떤 질문이죠? do앤 don't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배웠던 게 뭐야? 얻은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뭐야? 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다음번에 또 이것을 한다면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 어떤 거는 좀 하지 말아야 될까? 어떤 거는 지속해야 될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뭐예요? 방금 했던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실행했던 행동에 대한 부분,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결과,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 그래서 어떤 걸 지속하고 어떤 걸 해야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정확하게 논의를 할 수 있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종의 제대로 된 셀프 피드백, 리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돕는 스킬이 바로 AAR입니다. 그래서 AAR이라는 것은 미 육군에서 방법론적으로 썼던 방법인데,
이것은 뭐의 약자냐고 하면은 After Action Review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After Action Review, AAR이라는 스킬을 우리가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첫 번째 AAR의 질문은 뭐였죠? 네, 바로 목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질문은 이렇죠. 얻고자 했던 것,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개인적인 OKR로서 생활 속에서 오브젝티브, 기대하는 모습을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연예인급의 초콜릿 복권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보죠. 네, 이거는 제가 뭐 기대하는 저 개인적인 OKR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급의 초콜릿 복권을 만들고 싶다라는 어떤 기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질적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성공 기준으로 양적인 숫자 목표를 세 가지로 제한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몸무게를 10kg 감량해 보기. 좋아요. 두 번째, 체지방률을 12%로 한번 유지해 보기. 좋습니다. 세 번째, 골격근율을 37% 정도로 유지해 보기. 이번째 질문은 뭐냐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이었나요? 라는 목표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그래서 얻은 건 무엇입니까? 결과를 묻는 것이에요. 양적인 목표 대비해서 실제로 어떤 숫자적인 결과를 얻었는지를 1차적으로 묻는 것이고요. 이때 얻었다는 개념, 이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요, 직접적으로 숫자에 대한 결과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적인 결과만을 의미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으로 얻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직접적인 숫자 목표에 있어서 내가 몸무게를 10kg 감량하기로 했어요. 근데 사실상 직접적인 얻은 결과는 몸무게 8kg 감량. 이렇게 얻었고, 체지방률을 12%를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가 있었는데 체지방률을 20% 정도로 유지했어. 그리고 골격근율을 내가 37% 정도로 유지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골격근율을요 28% 유지했어. 이런 것들은 뭐죠? 네, 직접 얻은 결과 수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간접적으로 얻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랑 컨디션이 좋아졌네. 이것도 뭐예요? 간접적으로 얻은 거예요. 내가 원래 허리 통증이 좀 있었는데 요통이 사라졌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간접적으로 얻은 결과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교훈도 얻은 거에 포함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깨달은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내가 그 몸무게 10kg 감량하는 것 대비해서 8kg 감량했는데 2kg 정도가 차이가 났었네. 체지방률을 내가 12% 유지하고 싶었는데 20% 정도밖에 유지를 못했네. 근육량은 내가 37% 정도 유지하기 목표로 했었는데 28%밖에 되지 않았네. 각각의 차이가 발생했네. 왜 그랬을까? 고민해 보니까 내 식습관을 조절한다거나 음식에 대한 부분도 컨트롤해야만 진짜 목표 수치에 다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얻은 거죠. 그러한 교훈도 얻은 결과에 포함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질문이죠. 2번으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는요. 첫 번째보다 결과로서 직접적인 숫자적인 결과도 얻은 것이고 간접적으로 목표했던 숫자 외에 간접적으로 따라서 얻은 것도 얻은 것이고 그리고 내가 깨달은 교훈이 있다면 그 또한 얻은 것에 포함할 수 있다.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목표 대비 결과가 발생했더라고 한다면 목표 대비 결과에 따른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발생한 차이, 그리고 그 차이가 왜 발생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 번째 질문의 핵심은요.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잘했는지, 어떤 것은 잘 못했는지에 대한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때는 잘한 행동은 뭐고 잘못된 행동이 뭔지를 원인 분석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는 것이 중요할 수 있어요. 내가 아까 목표 대비 수치가 결과 수치가 다 완벽하게 달성 못했어. 조금씩 미달이었단 말이에요. 돌이켜보니까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보는데 잘한 행동도 분명히 있어. 잘한 거는 뭐냐면 헬스클럽에서 운동을 한 건 너무 잘했어. 또 주말에 이 고강도의 유산소 운동인 사이클링 했던 것도 잘한 선택 같아. 운동 효과도 괜찮았고 내가 이 운동을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었던 운동 중에 하나야. 또 이 두 가지 운동이 나에게 잘 맞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 친구와 함께 이 운동을 시작했는데 친구랑 같이 하니까 더 즐거웠어. 그래서 더 지속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원인 분석을 할 때, 이런 거 참 잘했는데 생각해 볼 때 잘한 행동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근데 반면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잘못된 행동도 있을 수 있다. 무분별하게 식단 조절하지 않고 맛있는 거 다 먹고 운동하는 거. 운동하니까 오히려 되레 식성이 좋아져가지고 더 먹게 됐던 거. 이런 거는 내가 좀 잘못한 것 같네. 라고 나의 행동에 대해서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 분석에서는 뭐가 잘 됐거나 잘 안 됐거나 했던 것들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본격적으로 이 원인 분석에서 할 수 있다. 원인 분석에서 하면 안 될 게 있어요. 하면 안 될 게. 두 가지 정도 하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외부 원인 금지입니다. 외부 원인 금지. 이건 뭐냐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뭐 옷을 파는데 와, 날씨가 좋지 않아서 옷 판매가 저조했다. 이거는 뭐예요? 팩트야. 사실일 수 있지. 그런데 이 옷이 팔리지 않고 매출이 저조한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을 날씨만 탓하기에는 어때요? 나의 피드백을 제대로 하는데 도움은 되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조정해야 할지, 어떤 것을 배웠었기 때문에 다음번에 어떤 시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에든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외부 원인은 금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거죠. 엊그제 했던 거 몸무게 80kg에서 70kg, 10kg 감량하기 얻은 거 오히려 12kg로 2kg가 더 되려 쪘음.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밤마다 엄마가 만두를 쪄주셔가지고 그 맛있는 만두를 내가 먹느라 2kg가 되려 쪘다. 이거 지금 뭐예요? 네. 외부 원인 금지잖아요. 엄마 탓 해봐야 내가 개선할 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주시는 만두를 먹지 않았어야 했어. 내가 그 유혹을 이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뭔가 내가 먹었던 나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 어떻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야 나의 행동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제대로 된 원인 분석이라는 거예요. 원인 분석할 때 외부 탓을 하면 안 돼요. 최대한 자제하는 거죠. 두 번째 또 뭐예요? 태도 원인 금지예요. 태도 원인 금지. 태도 원인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뭔가 세일즈를 하는데, 저는 성향 자체가 다른 사람한테 전화 거는 거 좀 어려워해서요. 남 앞에서 뭔가를 말하고 판매하는 게 서툴러서요. 제가 그런 성향은 좀 아니어서요. 이렇게 하면, 세일즈를 할 수가 없죠. 에이,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라고. 나의 어떤 내 태도가 원래 이런데? 라고 하면 사실상 나를 또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찾을 수가 없어요. 엊그제 했던 건 6시에 기상하기, 얻은 건 7시 30분에 일어났음. 차이, 1시간 반이나 늦게 일어났네. 원인 분석, 나는 원래 잠이 많음. 나는 원래 천성이 게으름. 이렇게 나의 태도를 원인으로 규정하는 순간 내가 해야 될 건 별로 없어요. So what?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행동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꼭 그렇게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내 태도 탓하지 말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포커스를 맞춰서 행동에 집중해서 원인 분석을 해야 다음번엔 지속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을 정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부 원인 금지, 태도 원인 금지, 뭐에 집중? 행동에 집중. 이때 행동은 내가 직접 수행한 그 행동에 집중. 이 포인트를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몸무게 10kg를 감량하려고 했었는데 아까처럼 목표를 그래서 나의 행동이 뭐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10kg 감량이 목표였는데 8kg밖에 감량 못했어. 2kg가 부족하네. 근데 내가 실제로 몸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을 돌이켜 본다는 거죠. 돌이켜 봤더니 내가 했던 거는 뭐냐면 일주일에 3회 2시간씩 러닝머신을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안 한 것도 아니야. 진짜 했어. 성실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2kg가 덜 빠졌네. 왜 그랬을까? 내가 혹시 어떤 행동을 조정해야 하는 걸까? 러닝머신이 아닌 다른 거를 추가로 했어야 되나? 아니면 러닝머신 때문에 오히려 효과가 별로 없었나? 아니면 주말에 사이클링 하는 것들을 더 했었어야 되나?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나? 이런 접근을 해야 내가 해야 될 거를 찾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행동이 결과 수치 달성에 효과적이었다면 지속하시는 것이고요. 전혀 효과가 없었다면 어떤 행동을 다시 시도해 볼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원인 분석이 잘 되려면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질문.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따라서 질적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슈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수입 스포츠 의류 브랜드를 내가 론칭을 했어요. 근데 시장 반응이 좋지가 않은 겁니다. 그럼 당연히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되잖아요. 원인 분석을 할 때 질문을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고 뭐 세네 번, 다섯 번 정도 해줘야 깊이 있게 뎁스가 쭉쭉쭉 내려가면서 진짜 뿌리에 해당하는 루트 코즈, 뿌리 원인을 발견할 수가 있고 뿌리 원인을 발견해서 그놈을 건드려야 제대로 된 솔루션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그럼 질문하는 거죠. 왜 그렇지? 우리 브랜드 그 트레이닝복이 팔리지 않은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1차적으로는 고객이 좋아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원인 분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내면 안 되잖아요. 단순히 고객이 좋아하지 않아서예요 라고 원인 분석 끝내기보다는 또 질문해야죠. 그래?
그럼 고객이 좋아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그랬더니 논의를 하는 끝에 예쁘지 않아서 그래요. 트레이닝복이 예쁘지 않아서 고객이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끝내기보다는 좀 더 깊게 내려가려면 질문해야 되죠. 그래? 예쁘지 않았다고 고객이 불평하는 게 진짜 이유일까?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지는 않은 걸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토론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면, 운동복이라서 냄새가 나고 색깔도 어둡고 몸매의 선도 살아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뭐 설문조사도 해보고 뭐 이랬다 가정해보죠. 그렇구나. 그러면 의외로 이게 단순히 어떤 컬러나 디자인의 이슈뿐만이 아니라, 이 어떤 몸매의 그 라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맵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 소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운동복이라서 냄새도 나는구나. 약간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해결해 줘야겠네. 이 원인 분석이 제대로 되면 또 솔루션에 대한 논의를 이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불평들을 잠재우려면 어떤 솔루션이 필요할까?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까? 논의를 해본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게 나왔다가 가정해 봅시다. 컨셉을 우리가 트레이닝복이라 하지 말고 패션 캐주얼 트레이닝복을 하면 어때요? 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가정해 보죠. 그래서 첫 번째, 냄새를 잡는 기능성 소재를 한번 활용해 볼까요? 두 번째, 다양한 컬러를 사용하고요. 이 몸매를 살려주는 디자인을 한번 적용해 보죠.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좀 더 기존의 어떤 문제를 개선해서 단일 제품은 검정 컬러만 나왔는데 이제는 뭐 네이비, 레드, 블루, 그레이 등등등의 다양한 어떤 다양성을 갖춘 제품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뭔가 우리가 피드백,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몇 번의 질문을 통해서 그 진짜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기까지 집요함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끝까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원인까지 발견해서 거기에 대한 솔루션을 찾을 수 있다면 대박인 거잖아요. 네 번째가 이거예요. 무엇을 배웠습니까? 목표에 대해서 그리고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 원인 분석까지 제대로 했다면 무엇을 배웠나요? 이 무엇을 배웠냐는 건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keep going 해야 될 게 뭔가요? 지속해야 될 게 뭔가요? 두 번째 뭐죠? don't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요? stop 해야 될 게 뭔가요? 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뭐 두앤돈트를 아까 그 개인의 어떤 건강과 관련된 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원인 분석을 해봐서 내가 교훈을 얻었다. 배운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지속해야 될 거는 헬스클럽과 사이클링 운동은 지속할 수 있겠다. 또 식단 관리와 간헐적 단식 같은 것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겠다. 또 포상 이벤트를 해볼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운동 목표를 달성했을 때 같이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상으로 넣어가지고 뭔가 해볼 수 있겠다.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면 운동 스케줄을 미룬다거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식단 관리를 어겨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뭐 이런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두앤돈트를 해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인 분석을 제대로 하면 두앤돈트는 쉽게 나온다. 반대로 원인 분석을 제대로 못하면 두앤돈트가 뾰족하지 못하거나 애매하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핵심은 3번 원인 분석입니다. 원인 분석. 원인 분석에 75%의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두앤돈트에 대한 부분은 한 25%의 에너지를 쓰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피드백을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했던 개념을 좀 잘 이해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가 최근에 집중했던 사건에 대해서 AAR 방식으로 한번 피드백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일단 오늘 교육을 들으셨다면 제가 드리는 적용 과제입니다. 질문이 이래요. 지난 한 달 중에서 가장 내가 집중했었던 일이 있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그 집중했던 사건에 대해서 AAR 방식, 이 네 가지 질문에 의한 셀프 피드백을 한번 진행해 보세요. 첫 번째, 해당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얻고자 했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기대했던 건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 그래서 실제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진짜 일어났던 건 무엇이죠? 직접적으로 얻은 거, 간접적으로 얻은 거, 내가 깨달았던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목표가 있었고 실제로 발생한 결과가 있었다면 그러한 어떠한 차이가 발생했고 그런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원인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것이 발생했죠? 왜 그런 차이가 일어났죠? 원인이 진짜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번째,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런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나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걸 지속해야 될까요?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또 어떤 거를 멈춰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앤돈트는 무엇입니까? 네. 원인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두앤돈트가 뾰족하게 나오실 거예요. 네. 내가 했던 사건에 대해서 한번 AR 하셔가지고 피드백을 한번 해보시면 좀 더 오늘 배웠던 내용이 나에게 와닿고 적용 가능한 것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입니다.